이게 가장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름도 없고 달지도 않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을까요? 어르신, 그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의 경우입니다. 혹시 TV를 보면서 따뜻한 거실에 앉아 가볍게 집어 먹을 수 있게 견과류 한 봉지를 들고 계신 적 있나요? 또는 책상 위에 늘 견과류를 두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집어 먹는 습관이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견과류를 먹는 것이 건강한 간식이자 저지방, 심장에 좋은 음식, 중장년층에게 이상적인 간식이라고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친숙한 그 견과류가 사실 신장에 가장 해로운 1위 견과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최근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횟수가 늘었나요? 큰일을 하지 않아도 금방 피로하고 숨이 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특히 눈 주변이 붓는 느낌이 있나요? 양말 자국이 평소보다 깊게 남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신발이 갑자기 꽉 끼나요? 가끔 손발끝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저린 적이 있나요? 이 중 한두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견과류 습관이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견과류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심지어 나는 건강하게 간식 먹는다고 자부하는 특정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 견과류 안에는 신장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낄 만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신장은 더 피로해지고 신장이 피로해질수록 노폐물이 쌓이며 증상은 점점 뚜렷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이렇게 묻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선생님, 제 신장이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하지만 어떤 견과류가 문제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고 특히 한국에 사는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만성 신장병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채널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한국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TV를 보면서 매일 견과류를 먹는 습관이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신장질환, 당뇨, 혈압, 안전한 식습관 같은 주제를 더 다루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지 알아야 계속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잠깐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전문의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신장병은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한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통증이나 발열, 심각한 증상이 없어도 어느 날 검사 결과를 보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심하면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환자들 상당수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견과류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중년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튀긴 음식도 단 음식도 피하고 오직 견과류만 섭취했죠. 선생님, 제가 건강하려고 이렇게 먹었는데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가 가장 많이 먹었던 견과류가 바로 오늘 제가 경고하려는 종류였습니다. 이 견과류 때문에 혈중인과 요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신장이 장기간 과부하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 기능은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된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처럼 견과류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일부 견과류는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어떤 견과류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신장이 보내는 도와달라 신호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를 조심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견과류를 매일 섭취하다 심각한 문제를 겪은 실제 한국 환자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왜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견과류가 신장에 가장 해로운 음식으로 꼽히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동일한 실수를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에 해로운 견과류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얼마 전 만난 한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날은 늦가을 오후였고 서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병원 마당에는 노란 낙엽이 가득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조금 느린 걸음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선 씨. 부산에 살고 있었지만 서울에 사는 아들을 만나러 올라왔다가 요즘 몸 상태가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자주 붓고 아침이면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부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손끝과 발끝이 저린 느낌도 있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고 무엇보다 이유 없이 지속되는 피로감이 가장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먹고 잘 자도 늘 기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미선 씨가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식습관도 나쁘지 않고 단 것도 많이 안 먹어요. 오히려 건강해지려고 빨간 고기는 줄이고 채소랑 견과류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녀가 건강해지려고 견과류를 먹는다고 말하는 순간 의사로서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견과류를 먹는 것이 완벽한 건강 습관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무해한 것은 아니며 일부 견과류는 퓨린 함량이 높아 자주 섭취하면 신장이 조용히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미선 씨에게 주로 어떤 견과류를 먹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해바라기 씨를 가장 좋아해요. 영화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입이 심심할 때 딱 좋아요. 매일 밤 한 줌씩 먹어요. 맞아요. 딸이 소금에 구운 것을 사줘서 향도 좋고 아주 고소하거든요. 그녀가 소금에 구운 해바라기 씨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이미 그분 신장 상태가 왜 나빠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경고하려는 신장에 가장 해로운 1위 견과류가 그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해바라기 씨가 무해해 보이고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매우 높은 인피 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는 성분입니다. 한국의 중장년층, 특히 당뇨나 고혈압 위험군에게는 신장이 훨씬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에 구운 제품을 먹으면 나트륨까지 더해져 신장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처럼 매일 혹사당하게 됩니다. 저는 박미선 씨에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혈중인 수치가 정상보다 높고 요산이 상승했으며 신장 기능은 약 60%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인을 설명하자 박미선 씨는 눈을 크게 뜨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걸 3년 동안 매일 밤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은 줄만 알았죠. 맞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박미선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인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매일 큰 한 줌씩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신장은 매우 정교한 해독 필터지만 그만큼 예민합니다. 혈중인이 쌓이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 뼈가 약해지며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어 즉각적인 통증은 없지만 신장은 매일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몸이 무겁고 잦은 야간 배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박미선 씨 같은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강남에서 일하는 58세 직장인 최승호 씨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는 달달한 간식 대신 건강하다고 믿는 해바라기 씨를 늘 들고 다니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줌씩 씹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허리가 뻐근하고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며
아침마다 몹시 피곤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혈중인과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었고 그가 먹던 견과류 역시 해바라기 씨였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해바라기 씨, 호박 씨를 저녁 간식으로 먹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신장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신장은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장기라는 것입니다. 신호는 매우 미약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발견될 때는 이미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박미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감정이 북받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안 먹었을 텐데요.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몸을 망쳤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신장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견과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해바라기 씨가 신장에 해로운지, 어떤 기전으로 손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위험을 높이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꼭 계속 들어주세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많은 한국인이 매일 반복하는 흔한 실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미선 씨와 마주 앉아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반드시 아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신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장의 과부하를 걸 때만 약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는 행동으로 신장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매일 해바라기 씨를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은 씨앗이 어떻게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씨앗 속 성분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인, 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과잉 인을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체내로 들어오는 인의 양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신장은 필터링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기계를 최대 출력으로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은 피로해지고 섬세한 여과층이 조금씩 손상되며 신장 내 작은 모세혈관도 약해집니다. 더 나쁜 점은 이는 신장뿐 아니라 뼈에서도 칼슘을 빠져나가게 해 뼈를 약하게 만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자 박미선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가 아프진 않았어요, 선생님. 그냥 조금 피곤하고 다리가 붓는 정도라 나이 탓인 줄 알았죠. 바로 이것이 신장병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신장은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심장처럼 특유의 통증이 있는 장기와 달리 문제가 생겨도 조용히 진행됩니다. 대신 아주 약한 증상만 나타납니다. 피로, 부종, 야간 배뇨, 입맛 저하 등은 쉽게 무시되거나 바쁘거나 날씨 탓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병원에 오면 이미 신장 기능이 30, 40% 이상 감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퓨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퓨린이 분해되면 요산을 만드는데 요산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결정체가 생깁니다. 이 결정체가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신장에 쌓이면 결석, 염증, 요로 막힘을 유발합니다. 매일 해바라기 씨를 한 큰 줌씩, 특히 소금에 구운 제품을 먹으면 요산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아프진 않지만 조금씩 쌓이고 어느 순간 결정이 충분히 크면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미선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서울 아파트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편안히 작동하지만 매일 탁하고 찌꺼기가 많은 물이 들어오면 금방 막히죠. 해바라기 씨는 바로 그런 찌꺼기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은 김치, 찌개, 국, 라면, 떡볶이처럼 이미 나트륨이 많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많은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바라기 씨의 소금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더욱 부담을 받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이 오르면 신장 속 아주 작은 혈관들이 큰 압력을 받습니다. 이는 마치 높은 수압의 물줄기가 벽을 계속 때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벽이 금이 가고 떨어지듯 신장 혈관도 손상됩니다. 저는 점점 확신합니다. 많은 한국 환자가 습관적 식습관 때문에 신장 질환을 겪는다는 것을요. 저녁에 견과류를 먹는 문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먹는 문화, 늦게까지 버티기 위해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조금밖에 안 먹어요.
하지만 오늘의 조금, 내일의 조금, 그리고 모래처럼 쌓이는 조금이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인피과 나트륨의 산더미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최승호 씨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견과류를 다 끊어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견과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견과류는 적당히 먹으면 좋고 어떤 것은 많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입니다. 해바라기 씨가 1위 위험 견과류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매일 그것도 짭짤한 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소량 섭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줌, 심지어 2줌, 그것도 소금에 구운 제품이라면 신장은 반드시 과부하됩니다. 신장은 하루 약 150톨의 혈액을 걸러 그중 1.5일 정도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포러스, 나트륨, 요산, 산, 여러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일은 잠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신장을 더 힘들게 하는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면 신장이 지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철로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장기이고 한계가 있으며 매우 섬세합니다. 그 섬세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을 다 들은 박미선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먹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장을 해쳤다니. 실제로 많은 사람이 견과류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종류, 잘못된 양,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는 너무 조용하고 널리 퍼져 있어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견과류를 먹는 올바른 방법과 해바라기 씨를 절대 피해야 하는 사람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 당신과 가족의 신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미선 씨에게 해바라기 씨가 신장에 해로운 기전을 설명한 뒤 저는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습관을 어떻게 바꿀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위험한지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박미선 씨는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신장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나요, 선생님? 이 질문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견과류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견과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견과류의 종류, 양, 그리고 섭취 방법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튀김이나 단 음식 대신 견과류를 간식으로 선택하는데 올바르게 먹으면 꽤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소금에 구운 해바라기 씨를 먹거나 인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신장 과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박미선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인은 모든 견과류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고 조절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견과류를 먹고 싶다면 날 것이나 약하게 볶은 것 한 줌 정도 15, 20개만 섭취하세요. 이 정도 양이면 좋은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 신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박미선 씨에게 몇 달 동안 해바라기 씨는 완전히 중단하고 신장이 회복된 뒤에도 아주 적은 양만 가끔 먹고 절대 매일 섭취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한국인은 TV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며 저녁에 견과류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은 신장이 밤 동안 정화를 준비하며 부담을 줄여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견과류를 섭취하면 신장이 밤새 더 일하게 되어 야간 배뇨와 아침 피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박미선 씨에게는 오후에 드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특정인은 해바라기 씨나 인이 많은 견과류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 만성신장병 환자, 투석 중인 사람, 오랫동안 당뇨 고혈압을 앓은 사람,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 통풍 환자 이들은 이미 신장이 약하거나 인과 퓨린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어 조금만 먹어도 질병이 빨리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박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도 말려야겠네요. 그 사람도 맥주 마실 때 해바라기 씨를 씹거든요. 그 후 저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견과류도 안내했습니다.
호두, 아몬드, 날것으로 소량 섭취 시 심장 건강에 좋고 신장 부담 적음 캐슈넛, 호박씨, 섭취 가능하지만 양 조절 필요. 박미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좋아하는 간식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니네요. 하지만 저는 강조했습니다. 견과류는 신장을 지키는데 작은 부분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생활 습관입니다. 신장은 충분한 물을 필요로 하지만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거나 밤 늦게 마시면 야간 뱃뇨가 심해지고 신장이 더 바빠집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저녁 오업 시 이후 음수량 줄이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한국인의 짠 음식 문제도 중요합니다. 김치찌개, 매운 국물, 고기 구울 때 소금장 등은 신장에 큰 부담입니다. 소금을 줄이면 신장은 편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부종과 야간 뱃뇨가 개선되고 배설 기능도 좋아집니다. 이 말을 듣고 박미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국을 너무 짜게 끓였나 보네요. 이제 좀 싱겁게 먹어야겠어요. 진료를 마치기 전에 저는 박미선 씨에게 3개월 계획을 적어드렸습니다. 해바라기 씨, 완전 중단 저염식, 물은 나누어 마시기 혈당 관리, 매일 가벼운 걷기,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붓기가 심해지거나 피로가 심해지거나 소변이 줄면 바로 오세요. 박미선 씨는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 진작 몰랐을까요? 오늘은 정말 눈이 뜨인 것 같아요. 방을 나가기 직전 그녀는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한테도 말해야겠어요. 그 아이도 매일 밤 해바라기 씨를 먹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한 사람뿐 아니라 한 가정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 심장, 당뇨, 영양 관련 영상을 더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기를 바라며 안에서부터 건강해지는 삶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